반갑습니다. 사회과목의 김태영 선생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제 원격 수업을 듣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들. 이제 오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위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외워달라고 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죠, 가위였죠. 가위. 선생님이 이제 퀴즈도 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결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해 거의 다 정답 맞췄는데요. 꼭 이게 어떤 친구들 보면 이제 테이프, 그리고 풀. 네, 선생님이 풀이랑 테이프를 외워달라고 하진 않았는데 네, 칼도 있네요.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 이름을 적어 내려 했더니 이제 모른다라고 한 친구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거의 다 맞춰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게 정답을 제출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끈질기게 정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힘들겠지만 이 단원이 조금 어렵고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수업하는지에 대한 그 방식은 좀 이해가 되죠. 이제 유튜브 영상 보고 구글 설문지 제출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잠깐 보면은 이게 지난번 위도 경우도 얘긴데 원래는 이제 댓글을 작년에는 이제 열지는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한번 열어놔봤어요. 무슨 글이 달리나. 근데 꼭 이렇게 싫어요를 누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업이 싫었나 봐요. 오늘 선생님이 이제 뭐 좋아요와 구독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열심히 만든 영상인데 굳이 뭐 싫어요는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요. 수업도 이제 원격으로 듣느라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 게 여행을 못 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이제 여행업계도 힘들고 집에만 갇혀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굉장히 괴롭죠. 선생님이 이제 사진 하나를 보여줄 건데 이 사진은 2020년 1월 사진입니다. 운 좋게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 다녀왔어요. 여기는 베트남 다낭이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고 여기 이제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네, 이때는 좀 파마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이 사진을 보면 이제 특이한 게 1월이라고 했어요. 1월. 근데 1월에는 우리나라 엄청 춥잖아요. 근데 여기 베트남 다낭은 선생님이 반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그만큼 따뜻했다는 뜻이겠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같은 날짜에 어느 지역은 춥고 또 어느 지역은 따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왜 이런 기온 차이가 발생한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지역별로 이렇게 기온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은 두 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는 위도에 따른 계절 차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한 차원에서 볼 건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여기 봤었죠. 이제 여기 봤었는데 지구의 중간선 즉 요 부분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 써 있겠지만 적도라고 했었죠. 적도. 그쵸? 이 적도는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적도의 위도는 0도입니다. 0도. 그러면 이 적도를 기준으로 0에서부터 이제 90도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갈 텐데 그 숫자가 낮은 곳 0 근처인 부분을 우리는 저위도라고 그러고요. 중간쯤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중위도라고 그러고요. 60도 이상 이 부분을 우리는 고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뭐 특정한 숫자에서 뭐 정확하게 구별되는 건 아니지만 적도에 가까우면은 저위도, 적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고위도라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쪽이든 남쪽도 똑같습니다. 남쪽도 여기를 가까우면은 저위도, 여기는 중위도, 여기는 고위도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밑으로 내려가서 고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 중, 고처럼 이렇게 그냥 북쪽도 남쪽도 다 적도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고위도
가까우면은 저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지저분했는데 선생님이 이 부분 다시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온의 차이가 왜 나느냐? 베트남은 따뜻할 때 우리나라는 왜 추운가? 그 답은 바로 여기 한번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라고 표현했습니다. 둥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기온의 차이가 발생한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지역은 기온이 높고 적게 받는 지역은 기온이 낮다. 따라서 햇빛이 수직으로 닿는 적도 부근은 기온이 높고 햇빛이 비스듬히 닿는 곳은 극지방은 기온이 낮다. 여기 한번 이어서 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의식주 및 생활 양식, 산업 활동 등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추운 곳과 따뜻한 곳의 어떤 생활 환경이 많이 다르겠죠. 이제 그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온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둥글기 때문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이쪽에 있는 그림을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그림 여기 보면은 햇빛이 태양이 여기 위치해 있고 이렇게 햇빛이 온다라고 가정을 할 때 여기 이제 적도 부근이거든요. 적도 부근은 햇빛이 분산되지 않고 수직으로 들어와 좁은 지역에 열이 집중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윗부분 이런 부분들은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열이 좀 분산됩니다. 그래서 필기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저위도, 여기가 바로 중위도, 여기가 바로 고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랬었을 때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포함되어 있는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덥고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따뜻하고 북극은 춥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하죠. 즉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가 끝입니다. 이거를 좀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실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보고 계시죠. 그럼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선생님이 처음 해보는 거여서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구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카메라 프레시를 비치는 거는 이제 태양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일단은 이제 햇빛이 지구를 비친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지구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이제 점선이 적도가 되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구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좀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지역, 지금 햇빛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이 부분, 적도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거의 햇빛을 수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곳들은 햇빛을 좀 비스듬히 받으니까 조금 덜 뜨겁겠죠? 더 위에 부분 보겠습니다. 고위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어둡습니다. 그쵸?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온이 낮다는, 춥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지구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햇빛을 수직으로 받아서 뜨겁고 어떤 지역은 햇빛을 비스듬히 받아서 춥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봤죠? 네, 부디 이해가 되기를.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봤으니까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지구는 자전축이 2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전축이 25도 기울어진 채가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공전하기 때문에가 동그라미 2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1번과 2번이 합쳐졌을 때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까 이제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둥글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유였다면은
이번에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요인들로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구가 이렇게 되게 똑바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좀 기울어져서 돈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구글어스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도는 걸 이제 서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돌진 않아요. 실제로는 지구가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한다고 보면 조금 이게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지구가 이런 식으로 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축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기울어진 채로 돼서 지구가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될까요? 좀 신기하죠?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는 뭐 10만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제 첫 번째로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자전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전하기 때문이다. 아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전한다고 되어 있죠. 요거 얘기는 아마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의 차이를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특징으로는 뭐 여름엔 당연히 덥고 겨울엔 춥겠죠. 그러면은 더우려면은 햇빛을 어떻게 받아야 덥겠습니까? 아까 배운 대로 하면은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올 때 더울 테고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올 때 조금 춥겠죠. 그러면은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는데 시기별로 햇빛을 수직으로 받을 때가 여름, 비스듬히 받을 때가 겨울이 되겠죠. 봄과 가을은 그 사이에 껴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될까요? 이제 한번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북위 30에서 한 40도쯤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는 곳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한 요 즈음에 이 선 따라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선에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적도 같은 경우는 여기입니다. 적도.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랬었을 때 과연 햇빛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햇빛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도 자 이렇게 햇빛까지도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직선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왼쪽 지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6월이라고 합니다. 6월. 그랬을 때 왼쪽 지구를 보면은 햇빛을 이 부분 이제 파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거의 햇빛을 수직으로 받겠죠. 그렇죠. 반대로 오른쪽 지구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 지구 햇빛을 이 부분이 이제 낮이 될 텐데 이 부분은 햇빛을 굉장히 멀리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비스듬히 받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는 햇빛을 세게 받기 때문에 여름, 겨울 2분, 12월 달에는 햇빛을 비스듬히 받고 있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전에 따라서 4계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호주와 같은 남반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주가 있는 곳은 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호주는 이렇게 있을 텐데 호주가 있는 곳 우리가 6월 달에는 여름인데 호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위치해 있으니까 햇빛을 굉장히 멀리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햇빛이 좀 멀죠? 그렇기 때문에 호주는 6월 달에는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 12월에는요. 호주가 햇빛을 수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호주는 여름. 그래서 호주는 크리스마스 때 여름입니다. 눈이 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중위도에 우리나라나 호주처럼 중위도에 위치한 국가들은 4계절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그와 관련해서 한번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한번 쳐볼게요. 보면은 중위도 지역은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여름과 우리나라 기준에서 여름과 겨울 사이는 봄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가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고 만약에 똑바로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지구가 만약에 23.5도가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고 똑바로 된 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더라도 이 모든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 또 이 지역 같은 경우가 계속 이렇게 공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햇빛을 받는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도는 뭐 여기가 6월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6월, 여기가 6월, 여기 12월이라고 했었을 때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적도는 항상 빛을 많이 받을 거고요. 돌아서 12월 달에도 항상 빛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도 부분은 항상 덥겠죠. 그럼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는 조금 더 윗부분인데 이제 여기 수직으로 받지는 않지만 조금 위에 받겠죠. 그러면 이제 적도보다는 조금 따뜻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12월에서도 이 부분에 해당할 테니까 역시나 6월이든 12월이든 중위도 부근은 항상 뭐 봄이나 뭐 가을에 해당하겠죠. 좀 따뜻하겠죠. 마찬가지로 극지방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햇빛을 비스듬히 받고 있으니까 1년 내내 항상 춥겠죠. 따라서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가 공전을 하긴 하는데 이 상태로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5도 기울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필기하나 해주세요.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여기 써 있겠지만 이제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것과 이제 공전을 한다, 이 내용 때문에 계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머지 거 한번 줄 쳐볼게요. 반면 적도 부근의 저 위도 지역은 1년 내내 태양열이 많아서 덥겠고요. 극지방은 상대적으로 1년은 태양열을 적게 받아 추움으로 계절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촬영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한 내용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촬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지구본에 이제 노란 색깔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위도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저쯤에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오른쪽에서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 즉 우리나라를 오른쪽에서 태양이 비추고 있는 이 시기는 시기적으로 6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과연 우리나라는 햇빛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하겠지만 거의 햇빛이 수직으로 우리나라를 비추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총통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여름이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의 그 상태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 겨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네, 이제 겨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지구와 태양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태양을 이제 공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구가 태양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는, 즉 약 12월 정도의 위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태양을 어떻게 햇빛을 받고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 선생님이 직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아까와는 다르게 햇빛을 직선으로 수직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아까보다는 좀 비스듬히 받고 있기 때문에 12월쯤에는 우리나라가 좀 춥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12월에는 햇빛을 비스듬히 받기 때문에 12월에는 우리나라가 겨울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때 햇빛을 직선으로 받기 때문에 남반구는 12월에 여름이 오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지금 이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고 또한 태양을 따라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의 차이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보고 왔죠. 그래서 이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이제 극지방 부근에서 이 극지방
극지방 부근에서 이제 나타나는 신기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필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지방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백야, 극야입니다. 극야, 백야, 극야. 이 야자는 이제 밤 야자를 쓰는 거고요. 여기는 흰, 여기는 이제 뭐 극도이란 뜻이죠. 무슨 얘기냐? 백야 같은 경우에는 밤이긴 밤인데 햇빛이 항상 떠 있어서 밝은 밤, 하얀 밤이란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밤이긴 밤인데 칠흑 같은 어둠. 여기는 햇빛이 24시간 내내 비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어두운 상태를 우리는 극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극지방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관련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緯도 지방에서 여름 내내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백야 현상이라고 하고, 반대로 겨울에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아 계속 어두운 현상을 극야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북극은 백야 현상이, 남극은 극야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북극은 극야 현상이, 남극은 백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요. 지구가 태양의 오른쪽에 있을 때는 겨울이고, 북극은 태양빛이 닿지 않아 계속 어두운 극야 현상이 나타나며, 반대로 남극은 태양빛을 계속 받기 때문에 백야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지구가 태양의 왼쪽에 있을 때는 여름인데, 지구가 자전을 해도 북극은 태양빛을 계속 받기 때문에 해가 계속 떠 있는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남극은 극야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보통 극지 연구자들은 여름에 극지방으로 연구를 가기 때문에 백야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낮과 밤을 구분하기 힘들어 장시간 연구를 하다 자칫하면 탈수나 수면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남이 74도의 장보고 과학기지는 5월부터 3개월간 극야의 겨울을 맞아 바깥 활동이 불가능해 고립된 생활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자, 저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극지방에서는 이런 게 나타난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야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백야 현상을 보려고. 선생님이 좀 영상을 이것저것 오늘 많이 촬영하느라 좀 복잡했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 계절 차이를 배워봤고요. 여기 17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내용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오늘도 역시나 어려운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꼭 복습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설문지 정답 틀리지 말고 잘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